모든 선진국들이 선진국의 진입 과정에서 극심한 성장통을 앓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성장의 한계를 잘 극복할 리더십이 있었던 나라는 국민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서 개혁을 성공시켜 위기를 극복합니다. 힘들었던 과정을 잘 극복하고 나라를 선진국에 진입시켜서 국민들이 1등 국가의 1등 국민으로 행복한 오늘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루드 루버스 총리 그리고 빔 콕 노총위원장 이분이 또 후임 총리를 합니다만은 이 둘이 합의에 의한 바세나르 협약, 영국의 대처 그리고 캐머런 총리, 독일의 슈레드 총리의 하르스 기획과 아젠다 2010의 성공, 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 등등입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때 노동, 금융, 공공, 교육 이 4대 개혁을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마는 당시 야당, 현재의 여당,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것을 극력 저지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선진국들의 개혁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동개혁, 규제개혁이었습니다. 지난주 노동개혁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규제개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 경제국입니다. GDP분의 트레이드 사이즈가 80%가 넘고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국경의 벽이 거의 없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경쟁력에 장애가 될 정도의 각종 규제에 묶여 있으면 기업들이 굳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정부가 삼성 같은 재벌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의 본사가 언제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할 줄을 모릅니다.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는커녕 기존에 있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 선진국의 경제는 다 좋은데 우리 경제만 유독 좋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소득이고 복지인데 일자리 증가 수치를 보면은 7월에 5,000명, 8월에 3,000명. 근데 문제는 이 5,000명, 3,000명도 통계 과정에서 마사지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는 9월에는 그 수치가 마이너스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진 것은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2017년 5월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반개혁적인 친노동정책, 또 규제 남발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특히 집이 큰, 최근에는 집이 큰 부자들을 죄인시해서 징벌적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시장경제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인들의 성취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들을 죄악시하다 보니 기업인들이 투자는 하지 않고 하던 사업도 문을 닫고 이렇게 하니 계속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잘 나가는데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유효 구인 배율은 일본이 올 6월 기준 1.62배이고 한국은 0.65배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일본 취업 희망자 100명이 162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골라서 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한국은 100명이 65개밖에 안 되는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업은 악이고 정부는 선이다 하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기업이 뛰지 않는 한 투자도 일자리도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규제개혁, 노동개혁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북 정상회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전 국민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거론되는 용어부터 잘못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핵 비핵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오늘 내일 김정은을 만나면은 반드시 전시 전후 납북자 그리고 국군 포로 인권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판문점 회담 때처럼 이 생중계 방송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청케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지적합니다.